삼성전자가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중국 산시성 시안랜드 이 공장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공식화했다. 연말 한중 정상회담 추진 및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검토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과 중국 정부 사이의 협력은 한중 관계 회복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지난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깜짝 현장 방문하며 총 150억 달러가 투자된다며 이례적으로 구체적 금액까지 언급하며 투자 확대를 환영한 바 있다. 10일 시안시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강봉용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경영지원실장은 왕하오 시안시 서기 등 시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왕하오 서기는 삼성전자의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업 서비스 보장과 삼성이 사랑하는 도시, 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삼성전자의 투자를 환영했다. 강봉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2012년 시안에 정착한 이래 시안시위원회, 시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프로젝트 1차 생산은 양호하게 진행됐고 양호 2차 1단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2차 2단계 80억 달러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투자를 늘리고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은 2012년 1기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3년 전자연구소 설립, 2014년 1세대 V낸드 양산 및 2015년 후공정 라인 완공, 2018년 2기 증설까지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2월 이곳을 방문해 반도체 사업을 점검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8월 시안 이 공장에 1단계 투자로 3년간 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1차 투자는 오는 3월 마무리되며 내년부터 2차로 8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면 삼성전자 시안 이 공장 총 투자액은 15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 투자와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청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한중 관계가 빠른 회복 중이라며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하루빨리 해제되고 중국 내국 기업과 외자 기업 간 동등 대우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대재 전 장관 중 10년 뒤 메모리도 잠식할 것. 반도체 시장은 승자 독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D램 메모리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반값으로 월등히 싸게 만들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10년 뒤에는 메모리 시장은 삼성과 중국 업체로 양분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반도체 전문가인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속에서 맞는 새해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미국 IBM 왓슨 연구소 연구원 출신이기도 한 진대재 전 장관은 과거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사업을 총괄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진 전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 주도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삼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선 대만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고 있고 EUV도 전 세계에서 이 두 곳만 할 수 있다. 삼성은 매출에선 인텔을 이긴 적도 있는 만큼 비메모리 1위도 할 수 있다며 시스템 반도체에 130조 원 투자를 결정했고 시스템 LSI 사업부를 더 키우는 등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견제 속에 주춤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두 시간 근무제가 반도체 등 첨단 R&D 분야까지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R&D 분야는 신두 시간제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시간이 아닌 총량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며 대기업 입장에선 R&D가 신두 시간제로 제약을 받으면 미국, 이스라엘, 인도 등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미국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로 한국보다 높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줄이고 해외 현지 개발, 생산, 판매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넘나드는 반도체 기업 간 이종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기회가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최첨단 산업은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국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며 자율주행차는 굴러다니는 컴퓨터, 스마트폰이라 볼 수 있어 결국 IT 기술을 가진 쪽이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부 장중소기업 육성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요까지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나 현대차 등이 10년 뒤에도 국내에서 소재, 부품 등을 조달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 소재, 부품의 70에서 80%를 국산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내 소부 장중소기업들은 한국에 어디에 팔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은 3에서 5년 뒤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1983년에 메모리 사업을 시작해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는데 중국은 사람도 더 많고 더 잘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가 쓰일 수 있는 드론, 로봇, 전기차 등을 정부가 직접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방위비 이어 미국 LNG 폭탄 청구서 날아온다. 지난 2일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첫 파이프라인 가스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 가가동을 시작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부국과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손을 맞잡으면서 후폭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액화 천연가스 수입국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잃은 미국의 등살에 비싼 미국산 LNG를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중러가스 연합의 총굴은 미국을 향한다. 셰일 혁명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에서 LNG 수출을 확대해오던 미국의 전략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 시장을 놓칠 경우 미국의 가스 수출 산업이 몰락할 것이란 시나리오에 기반한다. 세계의 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에 세계 최대 가스 수입국에 오른다. 중국은 2024년까지 전 세계에서 늘어나는 가스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바잉 파워가 에너지 패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러 양국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협력을 강화했다. 이미 양국은 북극에서 LNG를 공동 생산하고 있고 두 번째 PNG 건설 계획도 세운 상태다. 시장 변화에 따른 희생양은 아시아의 우방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안보를 빌미로 전통적인 LNG 수입 대국인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강매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근욱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수출이 어렵다면 결국 비싼 미국산 LNG를 사들일 나라는 안보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라며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인 해당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LNG는 태생적으로 비싸다. 자국의 가스 허브 지수에 가격이 연동되는 데다가 셰일층에서 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적인 비용. 여기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물류 비용 등이 더해지면 1MMBTU당 8달러 수준으로 팔아야만 수익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인도는 도입 단가가 너무 높다며 미국산 LNG 수입을 사실상 포기했다. 전체 LNG 수입분 중 미국산 비중이 20%로 상당히 높은 한국에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로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LNG 구매 압박을 받았다. 급기야 지난 9월엔 가스공사가 2025년부터 15년간 158만 톤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세계 최대 미국산 LNG 수입국이 됐다. 익명을 원한 가스공사 출신 전문가는 정부는 2020년대 중반부터 부족해지는 장기 공급 물량 약 750만 톤을 러시아, 북한을 경유하는 한반도 PNG 프로젝트로 충당할 계획이다. 라면서 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카드 등으로 압박할 경우 이 물량들 역시 대부분 미국산으로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PNG를 바탕으로 미국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중 갈등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PNG로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기존 PNG 수입국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도 수출량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러시아와 가스 수출 교두보인 독일을 잇는 노르드 스트림 2 가스관은 기존 가스관 대비 수송량이 2배 수준이다. 운영사인 가스프롬은 노르드 스트림 2를 통한 본격적인 수출을 내년 여름으로 잡고 있다. 터키를 경유해 유럽으로 들어가는 남부 루테인 투르크 스트림까지 가동될 경우 미국 LNG의 유럽 공략은 더욱 힘들어진다. 러시아는 또 앞으로 가스 대금 결제 통화에서 달러를 배제할 계획이다. 유럽과는 유로화, 중국과는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가는 에너지 시장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최근 가동한 POS1의 경우 거래 규모가 30년간 4천억 달러에 달한다. LNG 시장에서도 러시아는 다크호스다. 러시아의 북극 LNG 사업을 이끄는 노바텍은 내년 착공하는 북극 LNG2의 경우 미국산 LNG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아시아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를 한 반면 한국은 검토만 하다가 시기를 놓쳤다. 본지 6월 27일자 B2면 7월 5일자 이면 참고. 류재철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센터장은 과거 한국은 정주영, 정태수로 상징되는 오너 비즈니스를 통해 러시아 시장에 접근했지만 지금은 그런 큰 모멘텀이 될 만한 프로젝트가 부재하다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한국은 더욱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선임연구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LNG를 비싸게 도입했던 일본은 호주 가스전에 직접 투자하고 인도네시아에선 로열 더치쉘과 공동 투자하는 등 자체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한국도 보다 싸고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타이가스 조기 가동은 미가스의 악몽 중 간 두 번째 가스관인 알타이가스가 2020년대 중반 가동을 시작하면 미국은 물론 서방 에너지 기업들에는 악몽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천연가스 전문가인 백근욱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6일 중러가스 협력의 심화가 주는 함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백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가동을 시작한 POS1과 POS2가 동시 가동될 경우 중국 북부 지역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만으로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최대인 중국 시장을 노리던 서방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가스프롬에 따르면 POS1의 경우 연간 5bcm으로 시작해 2025년쯤 최대치인 38bcm까지 공급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백선임연구원은 알타이가스는 아직 가스관 착공을 안 했지만 척박한 루트인 POS1과 달리 평탄한 초원지대를 지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완공할 수 있다며 POS1 가동이 절정에 이르는 2025년쯤이면 알타이가스도 동시에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회장에게 알타이가스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중국의 동의 여부다. 알타이가스 계획의 최대 과제는 루트에 있다.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에서 출발하는 가스관은 몽골을 경유해 중국 신장 지역으로 가도록 설계돼 있는데 중국은 이 루트를 반대해왔다. 경유국인 몽골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린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은 중국은 몽골이 부강해지는 것을 우려해 이 루트를 반대해왔지만 러시아와의 가스 협력 강화 차원에서 베이징의 수뇌부가 결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